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환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뭐 당연히 시승해야 될 차를 시승하러 왔죠. 기아 K7입니다. 기아 K7은 이전에 있었던 K7이 뭔가 지금 오징어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쁘고 정말 아름답죠. 프론트 마스크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에 비하면 뒷모습은 조금 제 취향에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그런 모든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살펴볼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컬러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K7이라는 자동차가 모두 다 이런 색깔이어야 되나요? 약간 검정색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로 다 모아놓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임원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고 약간 고급스러운 자동차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컬러를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샤프하게 변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죠. 깎아 지르고 여기 딱 연결시키고 크롬을 막, 그리고 헤드램프도 보면 그냥 동그란 게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그란 것을 또 촘촘 이렇게 깎아놔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LED였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지금 HID 램프를 사용하고 있네요. 경쟁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르노 삼성은 여기에 LED 램프를 이미 적용을 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조금 너무 안전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데일라이트에서도 굉장히 예쁜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선이 하나 둘 쭉쭉 그어지니까 데일라이트에서 멀리서 봤을 때도 이 Z자 라인이 그냥 보이고요. 백미러로 딱 봤을 때 이거 비켜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큐브 디자인이라고 요즘 기아차가 밀고 있는 디자인인데, 어쨌든 이 4개의 등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이런 안개등도 꽤 예쁩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릴인데요, 마세라티에서 봤던 그런 오목한 그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아요. 마세라티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사실 요즘 보행자 안전 때문에 이 전면부가 워낙 멋이 없잖아요. 요즘 자동차들은 이게 다 깎아지른 듯하고 다 둥글둥글합니다. 왜냐하면 보행자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모가 난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다리를 상해를 끼치기 때문에 보행자가 타고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이 굉장히 둔해지는데, 그 둔해진 부분을 굉장히 샤프하게 만든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뒷모양은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뒷모양은 왜 제 취향이 아니냐면 이게 좀 좁거든요. 이 백라이트가 너무 좁게 들어가 있어서 차가 넓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좀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트렁크 공간은 K7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너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쑥 어지간한 유모차는 그냥 세로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크다니. 깊기도 해요. 이게 들어서 넣고 꺼낼 때 조금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어쨌든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타이어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타이어는 템포러리 타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예요.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템포러리 타이어네요. 원래 순정 타이어는 컨티넨탈이 껴져 있고요.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가 껴져 있어요. 사계절 타이어라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고루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눈에 띄네요. 19인치 타이어를 껴서 굉장히 차가 당당해 보이고 큼직해 보이고, 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이 좋습니다. 가죽 시트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쪽 가죽이 아닌 부분이 약간 이 솔기가 괜찮을까? 안 터질까? 아니,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진짜 물건이네요. 이거 진짜 겉보기엔 그냥 헤드레스트인데 딱 대보면 이게 베개 같아요. 베개같이 푹신한 느낌이 드는 그런 헤드레스트입니다. 이거 진짜 좋잖아. 조수석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옆에 있어요. 이거 워크인 시트라고도 하는데, 이거 무릎 공간이 한 뼘이 남아. 자동차의 공간은 단 한 뼘으로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한 뼘이 넘게 남는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네요. 이 차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굉장히 잘 뽑았어요. 이 라인이 사실 고급차와 고급차가 아닌 차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뒤로 이렇게 숙였을 때 눈을 상대방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VIP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거죠. 닫았을 때 내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얼굴을 가려놓고, 그리고 이제 지시하는 거죠. 거기 운전하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사실 이 라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전에 있었던 킬팅은 뭔가 좀 그냥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X자 모양으로 돼 있는 데다가 약간 볼록하게까지 해요. 무슨 핸드백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환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환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징그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만든 배경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시트가 이렇게 옆이 많이 올라와 있는 시트가 되면 타고 내릴 때 이 부분을 자꾸만 누르게 돼요. 자꾸만 누르다 보면 여기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주름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여기 뜯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스펀지가 덧붙어 있거든요. 요즘 기아차 시트 색깔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훌륭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밝은 색깔도 있고 좀 더 어두운 색깔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콜릿색이 가장 이 차급에 잘 맞는 색깔인 것 같네요. 오염도 오히려 검은색에 비해서 덜 탈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굳이 기아차가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는 홍보할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뭐 달려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달려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이 차는 스포츠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겉모양에서는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로 만들었지만, 이 차의 주 고객층은 평범한 임원들, 그리고 뭐 오너 드라이버지만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즐기기보다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옮겨보면 매뉴얼 모드로 돌아가는데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뭐 6단, 5단, 4단 뭐 이렇게 숫자가 여기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근데 D 모드에서는 지금 현재 몇 단인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현대기아차의 이전 세대 변속기들이 이렇게 현재 몇 단인지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륜구동 변속기를 개선시킨 모델이지, 이 후륜구동 변속기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재 단수를 표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단수가 표시 안 되는 부분, 뭐 이 정도 차급에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기어 B가 그렇게까지 놀랍지 않다는 데 있어요. 5단, 6단, 7단, 8단 7단, 8단은 지금 아무리 봐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네요. 7단과 8단은 너무 가까워서 8단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8단입니다. 3.3L 엔진이 굉장히 강력한 토크와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비해서는 차의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힘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네요. 힘은 그냥 여유있게 남겨놓는 쪽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서 코너를 돌아보면 이 정도면 코너를 도는 느낌은 생각보다 좋네요. 안정감 있게 꾸준히 돌아주는 느낌은 매력적입니다. 서스펜션이 가변식 댐퍼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를 넣었지만 특별히 스포티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핸들의 조향 감각도 그렇게까지 단단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핸들의 문제도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이전에 K7에서 K5에서 역시 지적되어 왔던 그런 핸들의 문제인데요. 브레이킹을 할 때도 약간 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네요. 이게 토크 스티어라고 하는데요. 양쪽의 구동축의 길이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전륜구동차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그 토크 스티어를 전자장비의 개입으로 조금은 막아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이 차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주행 성능을 가다듬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추구하는 게 주행 성능은 아니니까요. 조향 시스템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짜여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컬럼 타입 MDPS를 사용하고 있어요. 컬럼 타입 MDPS는 어쩔 수 없이 이 피드백 거리가 길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드백이 어렵고 덜 느껴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이 길어지고 힘도 더 세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차급에서 CMDPS는 조금 무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쏠리고요. 조금 더 이 핸들의 조향감이 덜 좋습니다. 뭔가 차가 기민하지 않은 느낌이 분명히 드네요.
차체를 줄이든지 조향 장치를 더 좋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원치 않고 있는데 바로 나가는 길로 강제로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강제로 나가면 안 되죠. 쏠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쏠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로가 이렇게 기울었으면 어쩔 수 없이 차가 쏠리는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지나치게 까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NHTSA가 조사한 소비자 불만 중에서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핸들 쏠림이라고 해요. 핸들 쏠림,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 그 마찬가지의 문제거든요. 핸들에 대해서 현대기아차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것 못지않게 핸들 조향 감각도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실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버튼들의 위치라든지 버튼들의 이 터치도 단순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운전자의 이런 손길이 가기 편하도록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 면 자체도 이렇게 굽어 있어요. 손가락이 닿았을 때 편안하게 눌러지는 이런 각도와 이런 표면, 그리고 이 미끄러짐도 방지해주는 이런 표면 처리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7.3초? 되게 빠르네. 3.3L 엔진으로 7.3초. 게다가 3명이 타고 있는데, 게다가 2명은 뚱땡인데, 이 정도면 되게 굉장한 거죠. 셋이 뚱땡이지. 아니야. 난 날씬하잖아. 요즘 나 살 빠졌다 그래, 사람들이. 네. 긴급 제동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긴급 제동 시스템이 아주 긴급한 상황에 최후의 순간에 딱 작동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차가 긴급한 순간을 회피해 나갈 수 있도록 완전 브레이킹이 아니라 적당한 브레이킹을 통해서 차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네요. 옵션으로 치면은 꽤 비쌀 수도 있어요. 약간 트림이 올라가야만 채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게, 단 한 번의 접촉사고라도 막아낼 수 있다면 그 값은 충분히 하는 그런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토크 스티어가 너무하네. 나 괜히 뭐 지금도 내려도 돼. 같이 타지 말았어요. 차분히 갑시다. 그러니까 이 차는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야. 맞죠. 그 팔 그런 거 조절 안 해도 돼. 그것도 조절해야지 항상. 이 차는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오빠가 눕혀줄까? 뭐 이런 거. 이게 밟으면 오바야. 이건 되게 좋네. 내가 아까 모 후배한테 주의사항을 들었어. 뭐? 김한용 옆에 타서 김한용을 갈구지 말래. 왜? 팬들이 난리가 난대. 참 고마운 분들일세. 그래서 갈구기로 했어. 차선 넘지 말라고. 차선 안 넘었어. 되게 신기하다. 얘 왜 차선 안 넘었는데 삐삐삐까지? 내가 안 넘고 한번 가볼게. 안 넘고 여기까지. 안 넘었어. 여기 보면 백미러로 보면 밟았네. 거의 아슬아슬할 때도 얘가 넘었다고 할 때가 있네. 그런 거 좀 버퍼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확실히 차선을 넘었을 때만 경고하면 되잖아. 너 지금 차선 넘었어 라고 경고해야지, 넘을 것 같아 하고 경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경고할 필요가 있지. 가운데로만 가! 이런 거야? 그럼 넘으면 안 되지. 왜 조금만 넘어도 되지. 이렇게. 넘기 전에 경고해야지. 되잖아. 중앙선은 그런 거 같고, 차선은 조금은 중앙선하고는 좀 구분해주면 좋겠네. 네, 정지하는 순간입니다. 차가 정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떨리고 있어요. 정지해줘. 박지마. 네, 정지 잘 되고 있네요. 제가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고생이 많네. 어. 고생이 많아. 혼자서 진짜 잘 놀지? 이건 몇 년 전에도 했잖아, 그런 거. 자, 이제 출발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출발 안 해? 어떻게 하는군요, 출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출발하나 봐. 이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딴 데 보고 있다가 차가 출발해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당연하게 좀 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이 정도 넘는 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차는 지금 옆에 차선에 있는데 저 차를 보고서 지금 감속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그런 거 아니죠. 차선이 옆에 차선이라고요. 옆에 차선. 난 저 차 따라가야지. 아니 이 정도도 몰라? 요거 조금 크루즈 컨트롤 조금 바보 같네요. 옆에 차선 차하고 내 차선 차하고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내가 높였는데 내비라고 나오고 속도는 110km에서 딱 제한이 걸리네요. 더 빨리 가고 싶어도 과속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과속 카메라를 싹 피해줘요. 과속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또 가속을 해주죠. 그러다가 걸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정말 차가 특이한 게 없네. 아니 차가 이렇게 무난할 수가 있어. 둘이 뭉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아반떼나 별 차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반떼를 뻥 키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버리네. 물론 안정감은 있어. 제네시스랑 비슷한 면도 있고. 왜? 조금. 제네시스 비하 발언이야? 조금. 현대차의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를 지금 K7하고 비교한 거야? 근데 난 전륜구동하고 후륜구동이 느낌이 확 다른데 이게 선입견에 의한 건지 실제로 느낌이 다른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막 타는 사람들은 다르게 느낄 거야. 그냥 뒤가 구르는 건 확실히 뒤가 구르는 게 느껴지거든. 나는 편하게 타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 핸들 돌렸을 때 따라오는 게 전륜구동은 무거워. 확실히 핸들 돌릴 때 무거워 이미. 그렇게 돌리지 말라고. 아니 조금 돌려도 옆으로 차선만 바꿔도 좀 묵직하게 도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이 핸들의 묵직함이 아니라 바퀴가 좀 둔하게 따라오는 느낌? 그런 게 있어. 아까 보니까 엔진이 여기 이쪽에 있고 조수석 쪽에. 맞아. 그리고 변속기가 바로 옆으로 붙어 있더구만. 그래서 엔진, 변속기 이렇게 해서 축을 이쪽이 짧은가 봐. 그렇지. 그래서 축이 이쪽이 짧으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얘가 이쪽 축이 더 빨리 돌면 그럼 절로 거꾸로인 거야? 트렁크 열리나 달리면서? 트렁크가 안 열려? 왜 트렁크 안 열리지? 이야 이거 되게 예리한데? 트렁크도 안 열리게 딱 해놓고 주유구는 열리나? 주유구 열려. 야 달리면서 주유는 할 수 있잖아. 달리면서 트렁크에서 짐은 못 꺼내도. 달리면서 주유하려면은 주유차가 같이 달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공중급유 하듯이 주행급유를 딱. 이게 오른쪽으로 구분기를 갈 때는 굳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돼요.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꺾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꺾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왼쪽으로는 꺾어줘야죠. 가속 페달을 밟아. 가속 페달. 가속 감속만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 있어. 가속 페달 밟아야 돼. 왼쪽으로 꺾였어. 대박. 야 이거 좋은데요? 굳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돼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왼쪽으로, 안 밟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네요. 괜찮은데? 이게 다 깊은 뜻이 있었구나. 진짜 돼. 잘 돼. 잘 돼. 봐봐 이렇게 되잖아. 쓸만한데? 쓸만해. 기어 좀 낮추자. 이제 또 너무 꺾이니까 안 된다. 지가 막 브레이크 밟고 있어. 왜? MDPS는 왜 쓰나요? MDPS? 안 쓰는 차 없어요? 다 써요? 그걸 왜 쓰? 그거야 연비도 좋아지고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죠. 무조건 하는 게 답이죠. 다른 브랜드도 다 쓰나요? 다 쓰죠. MDPS가 아니라 EPS라고 해서 다 쓰죠. 근데 왜 현대기아차만 쏠린다고 그러나요? 다 쏠려요. 다 쏠리는데 그 정도 차이가 있죠. 그걸 이제 안 쏠리게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현대기아차는 그런 세팅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만도를 비롯한 제작사에서 부품사에서 만든 모든 건 다 쏠리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모터가 쏠릴 게 뭐 있어요. 모터가 쏠리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쏠리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모터야 지 갈 길 가는 건데. 그러면 R이나 C를 바꾼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도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C다 이러면 이 위에서 얘가 가만히 있어도 그 밑으로 해야 될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얘가 틀어지고 얘가 틀어지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링크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위에서 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알 수 없긴 해. 혀에 벌침 맞아야겠는데. 그런가? 불안한 살아나야 막힘없이 설명을 해야지. 렉타입도 어차피 여기서 꺾기는 마찬가지야. 뭐니까. 그러면 안 쏠리나요? 렉타입은 덜 쏠리죠. 그리고 RMDPS는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REPS는 거의 없습니다. SM6가 R이라면서요? SM6는 R이죠. 현대기아차에선 거의 없어요. 이 차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차들이 EQ900가 R이라면서요? 그렇죠. 소나타 터보도 R이죠? 그렇죠. 그렇게 맞네. 많아? 맞네요. 예전 제네시스라고 부르던 그 차도 R이잖아요. 그렇죠. G80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2세대 제네시스. 뭐 사실 GM에는 꽤 있어요. GM 차들은 예전부터 RMDPS를 많이 선호해 왔어요. 쉐보레 크루즈도 R이잖아요. 크루즈도 R이죠. 말리부도 R이고, 뭐 쉐보레는 RMDPS를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였죠. 주행의 즐거움을 중시했고, 그런데 쉐보레는 되게 바보같이 그런 걸 마케팅에 활용을 전혀 못했죠. 아무튼 이거 너무 작다, 액션이. 작긴 작지. 작은데 해상도나 뭐 잘 보이는 거는 좋네. 되게 잘 보이긴 잘 보이네. 어제 나온 그 차 이만하다며. 세로로 긴다며, 그 차는. 세로로 긴 차 보다 보니까 더 작아 보이네. 그게 설이 있더라고. 뭐? 사람 눈이 두 개니까 가로로 길어야 된다는 설과 휴대폰을 세로로 보니까 세로로 길어야 된다는 설이 부딪히고 있어. 아, 미치겠다. 과연 이 미래의 차는 가로로 길어야 되냐 세로로 길어야 되냐가 이게. 이것도 근데 길이라는 게 위로 길잖아. 그렇지. 길은 좌우는 조금만 보여줘도 돼. 그래서 세로로 긴 게 맞는 것 같아. 내비게이션은. 저 설이야? 아니, 내설. 이게 한때는 7인치면 굉장히 큰 거였는데 그렇지. 요즘 7인치는 진짜 옹색해 보이네. 아이폰보다 조금 큰 느낌? 많이 크네? 삐 소리 후에 말씀해주세요. 볼륨 업.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게 삐 소리 되겠냐? 우리 어디 하이패스야? 하이패스. 음량 3. 아 하이패스 있다. 잔액이 15,800원입니다. 하이패스 맞네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야, 다시 얘 말도 못 알아들어. 말씀해주세요.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주고받네. 아주 웃기는 애들이네. 이후 영업소를 통과. 지금 저 톨게이트 나오고서 부드럽게 2,000, 3,000 사이에서 쭉 갔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가속일 거 아니야. 그렇지. 별 차이가 없어. 기어비가 굉장히 촘촘하네. 6단 이후로 7단 8단이 똑같네. 1000rpm에서 가속할 때 변속이 안 되면서 그냥 토크로 밀고 나가는 이 느낌이 되게 좋네. 토크 빨이 좀 있는 것 같아, 차가. 좀 현대기아차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요런 짜임새가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짝짝 맞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정말 잘 만들어. 이런 것들도 이렇게까지 짱짱한 느낌이 드는 차는 많지 않은데. 크렐은 불쌍하다. 여기 티도 안 나게 써있네. 이게 멋이야. 그 무슨 소니 뭐 이렇게 써있는 그거보다 훨씬 낫지. 스피커에도 하나도 없어. 스피커 있어, 여기. 잘 안 보이게. 진짜 안 보이게. 이 시트는 진짜 편하다.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나의 만들었어. 귀에 맞아. 네, 지금까지 K7을 여러 가지로 시승을 해봤는데요. 강하게도 몰아붙여보고, 부드럽게도 달려보고, 크루즈 컨트롤도 해보고, 편안하게도 뭐 해보고, 뒷좌석에도 앉아보고. 요즘 현대차가 얘기하고 있었던 슈퍼노말, 뭐 그런 차하고는 좀 큰 격차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아차로서는 너무나 강하게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달려가진 못했던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뭔가 너무 스포티하긴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너무
무난하게 할 수도 없었고 너무 럭셔리하게 할 수도 없었던 그런 고뇌가 이 차에는 배어들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랜저보다 분명하게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핸들 조향 감각이라든지 뭐 소음면이라든지 뭐 실내 거주 공간이라든지 뭐 버튼들의 이런 구성들, 이런 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랜저보다 훨씬 좋고 당연히 아슬란보다도 좋습니다. 충돌 시험에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게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차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이죠. 그랜저보다 좋은데 좋다고 하지 못하는, 더 럭셔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더 스포티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 차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게 탈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패밀리 세단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세단으로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좁아, 아이고 좁아, 아이고 왜 이런 데다 차를 대라 그런 거야? 사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차를 대라고 해서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는 게 있잖아요. 아래에도 카메라가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그런 첨단 장비들이 뭉쳐 있어서 이 차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K7을 타봤는데요. 신형 K7, 이전 K7 못지않게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였고요. 사실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여는데 손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차의 핸들이라든지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겉모양의 이 스포티함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약간 두루뭉술한 느낌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포티함이 준대형 자동차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정도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했다면 스포츠한 주행 성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네, 물론 스포티한 자동차가 준대형 자동차의, 잠깐만, 안전벨트 매세요. 아니, 광경하게 안 몰아요. 사실 세단으로 끝. 연륜 구동은 이거보다 이거까지 세게 하는 거야. 오, 역시 그런 되네.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괜찮다. 안 아프다. 안 아파? 네. 진짜야?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되게 무섭다 이거. 를 날 수도 있겠는데? 이야, 되게 좋다 이거. 됐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요. 갑시다.